자, 4장의 13번째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프, 필터, 리디렉션 이런 건데요. 개념적으로 알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명령어 몇 개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명령을 옆에 좀 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죠.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옆에 띄워놓고요. 자, 파이프는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통로인데요. 요 문자인데요. 얘가 그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있죠. 엔터키 위에 쉬프트 누르고 누르는 거.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ls-l etc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쭉 넘어가잖아요. 이게 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쭉 넘어가는데 저는 페이지마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ls-l/etc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파이프 엔터키 위에 있는 거예요. 쉬프트 누르고 하고 뭐 하면요. 뭐는 페이지 단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결과를 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이프 개념, 파이프가 이제 통로 이렇게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 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 파이프 이런 것처럼 이 결과가 쭉 타서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터 치면은 멎어 있죠. 그래서 결과가 스페이스 누르면 다음, 스페이스 다음, Q 누르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파이프입니다. 자, 필터는요, 걸러주는 명령어를 필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랩, 테일,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볼게요. 제가 ps-ef가 뭐냐면, 프로세스들을, 현재 작동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자, ps-ef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작동되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야, 얘네 중에서 제가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메쉬라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ps-ef하고 파이프 쓰고요. 그랩 배쉬 하면 배쉬가 들어간 것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터입니다. 걸러주는 명령어에서 이 그랩을 바로 필터라고 부르는 거죠. 자, 리디렉션은 뭐냐면은 방향을 말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제가 ls-l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 게 ls-l이잖아요. 근데 이 화면에 안 나오고 파일로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ls-l 하고 파이프하고 list.txt 하면은 아까 화면에 나오던 게 요 파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일을 볼까요? 캣으로 list.txt를 보면은 어때요? 이해되셨죠? 얘는 화면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준다. 그리고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는데 하나는 오버라이트고요. 두 개는 어펜드예요. 거의 비슷한 건데 오버라이트 할 거냐, 어펜드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와 데몬인데요. 먼저 개념만 좀 파악하고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하드에 저장된 건 그 하드에 우리가 저장되는 코드를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뭐냐면 우리 VM이요. 한글일까요? 우리 많이 쓰는 게 한글 HWP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걔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HWP를 실행을 하는 게 바로 그럼 메모리에 로딩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걔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다시 제 하드디스크에 한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HWP가 깔려 있는데 걔가 프로그램이고 그럼 얘를 지금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HWP를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됐죠? 그럼 지금 얘가 메모리로 로딩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활성화됐죠? 이게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닫으면 다시 하드디스크에는 저장되어 있으니까 걔가 프로그램. 방금 한글을 띄우거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로세스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집은 메모리예요. 램상에 로딩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의 집은 디스크에 저장이 된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활성화되는 건 뭐예요? 다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럼 프로세스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인데 쉽죠? 포그라운드는 눈에 보이는 프로세스. 지금 우리 이거 뭐죠? 파워포인트 실행됐죠? 얘도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얘가 프로세스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파워포인트가 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프로그램이지만 얘를 지금 실행해서 제가 이거 띄워놨죠. 그럼 얘가 프로세스가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이런 애들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눈에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얘를 백그라운드인데 굉장히 다양하죠. 백신 같은 거 또는 서버 프로그램. 지금 돌고는 있죠, 백신? 그렇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런 애들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세스 번호가 있는데요. 지금 프로세스들은 모두게 번호가 할당돼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번호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실행될 때마다 번호가 부여되는 게 프로세스 번호예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작업 번호는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순처번호예요. 이것도 지금 개념보다는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면은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왜 프로세스 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실행되지만 우리 VMware 플레이어 우리 한 번 실행돼요, 여러 번 실행돼요? 여러 번 실행되죠? 그래야 서버비, 클라이언트 다 띄워놓죠? 자, 그러면 VMware 플레이어를 하드에 여러 번 깔아요, 한 번만 깔아요? 당연히 한 번만 깔죠. 하지만 실행은 여러 번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프로세스는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번호가 할당되는 게 이게 프로세스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 번호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순차 번호다. 이것도 좀 이따 실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자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킬하면 자식도 킬해요. 자,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윈도우즈 OS예요. 지금 OS도 지금 그 메모리에 로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OS 자체도 프로세스인데, 여러분이 얘도 프로세스죠. 파워포인트도. 근데 OS를 꺼버리면 얘가 살아있나요? 당연히 죽나요? 죽죠. 그러니까 이 OS의 자식이 바로 이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이 상태에서 부모 프로세스는 누구예요? OS. 그 자식은 나머지들. 사실 VMware도 마찬가지죠. 얘 실행하면 어때요? 얘 실행하면은 얘가 지금 OS 밑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럼 제가 OS를 꺼요. 그럼 얘 살아요, 죽어요? 당연히 죽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부모를 이게 죽인다는 표현인데 킬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부모 프로세스를 킬하면은 자식들도 자동으로 킬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 명령은 PS, 조금 전에 살펴봤죠. 프로세스 약자겠죠. 요 명령 있고, 킬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종료하는 명령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킬-9예요. 강제 종료예요. PS3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트리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연습을 통해 가지고요,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특히 이 전환 연습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프로세스 관련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명령어 3개예요. 잠깐 볼까요? 이 명령어 3개 먼저 좀 파악해 볼게요. PS 프로세스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냥 PS만 치면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잘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현재 이제 떠 있는 것만 보여줘서 제일 많이 그냥 PS-EF예요. 이 옵션 기억해 놓으세요. PS-EF 하면 현재 이 백그라운드 뿐 아니라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까지 다 보여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뭐가 작동되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명령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PS-EF하고요, 파이프 써요. 그리고 그래프하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세스 번호를, 프로세스 이름이에요. 이름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배쉬에 관련된 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배쉬가 들어간 애들만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PS-EF하고 파이프 그래프, 내가 보고 싶은 프로세스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킬은 얘 죽이는 건데요. 제가 죽여볼게요. 지금 사실은 요 터미널, 얘가요, 이 터미널 열었죠? 얘가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면 얘가 번호가 있거든요. 얘가 프로세스 번호고, 뒤에가 얘 부모 번호예요. 그럼 제가 요걸 킬 해볼게요. 2677이죠? 킬, 마이너스 9가 그냥 센 거니까 마이너스 9로 할게요. 2677 하면 어때요? 닫혔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번호로 킬하면은 프로세스가 죽는다. 이것도 자주 쓰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PS3 해볼까요? PS3 하면은 프로세스의 구조가 한눈에 보여요. 그럼 제일 최상위를 보시면 최상위가 시스템D예요.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딸려 있고, 그럼 부모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GDM 하면은 우리 이제 여기 엑스윈도와 좀 관련된 건데 엄청나게 딸려 있죠. 이렇게 쭉 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끄고 싶으면은 누굴 킬하면 돼요? 얘를 킬해버리면은 다 꺼지겠죠. 그래서 실제 컴퓨터를 끄고 싶으면 진짜 드물긴 하지만 자꾸 종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자꾸 종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죽었다 계속 살아나요. 그럴 때는 이 부모를 킬하면 돼요. 또는 이 부모. 정작 컴퓨터 끄는 거는 얘를 죽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프로세스가,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거겠죠. 요거 구조를 파악하는 게 PS3란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전환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교재는 256페이지네요. 자, 256페이지는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yes 하고요. div 밑에 슬래시 div 밑에 null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yes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yes 하면 그냥 y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yes 한번 해볼까요? 아무 의미 없는 명령어인데 y가 쭉 나오는 거예요. yes. 그래서 컨트롤 C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yes를 제가 이 화면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뭐죠? 리디렉션이죠. 방향을 바꿔서 div 밑에 널인데 이거 무슨 장치냐면 그냥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y를 그냥 이 블랙홀에 넣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걸 한 이유가 지금 무한 루프 도는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되셨나요? 이게 프로세스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현재 활동에서 여기서 파일에서 새 창에서 터미널 하나 더 열었어요. 지금. 그럼 얘는 지금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여기서도 얘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도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ps-ef 파이프하고 뭐였어요? 그랩 yes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럼 지금 여기에 보이죠? 그런데 요거 있죠. 가끔 그래프하고 칼라오토 나오는 거 있죠. 요걸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이 명령어로 그냥 반복하는 거다 보시고 이거 아닌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자, 프로세스 번호, 얘 부모 번호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사실은 얘를 킬하면 되게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죽는다. 그럼 누구를 죽이면 돼요? 얘를 죽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해볼까요? 킬로. 킬 마이너스 여러분 나랑 번호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킬 마이너스 9 4 4 9 2 어때요? 얘가 킬 됐죠. 죽었으면서 약간 끔찍하네요. 용어는 잠깐 킬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전환해 볼게요. 얘는 이제 닫고요. 닫고 제가 다시 한번 얘를 만들어 볼게요. 또 역시 무한루프가 돌고 있죠. 이거 포그라운드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안 보이지만 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잡고 있으면 이게 포그라운드예요. 얘를 제가 백그라운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하고 Z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얘가 백그라운드로 지금 포그라운드 일시 중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일시 중지된 거죠. 스탑 됐어요. 그래서 얘를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를 넘길게요. 그래서 제가 BG 명령을 치면은 어때요? 얘가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뒤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BG는 백그라운드 약자겠죠? 그러니까 하고 이 앞에 1번 얘가요. 작업 번호예요. 작업 번호인데 백그라운드의 작업 번호다. 그럼 제가 이거 백그라운드 들고 있는 거 다시 포그라운드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FG1 하면 다시 앞으로 바꾼 거죠. 되셨나요? 포그라운드 약자겠죠? 그래서 BG와 FG고 얘를 종료시키는 건 컨트롤 C를 누르면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킬하는 거랑 비슷해요.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누르면 종료가 아니라 잠깐 일시정지. 컨트롤 C는 종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백그라운드 실행하고 싶은 게 제가 gedit 해볼게요. gedit 하면 어때요? 이 터미널이 제가 이걸 쓰고 싶은데 얘가 날아가고 얘도 못 쓰죠. 지금 그죠? 얘가 지금 포그라운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고 싶어요. 얘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얘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럼 닫고요. 이제 많이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명령어 한 다음에 뒤에 앰퍼센트를 붙이면요. 실행을 하되 백그라운드 실행이라 엔터 치면 어때요? 지금 다시 됐죠. 됐으면서 gedit 뜨죠. 어때요? 두 가지 다 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뭐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FG, 뭐 BG 이거 할 일이 사실 많진 않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실습에서 거의 이럴 경우는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뒤에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실행할 때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의점이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같은 경우는 X 윈도우니까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이면 좋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데 제가 VI 해볼게요. VI를 앰퍼센트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왜 의미가 없어요? VI는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앰퍼센트를 붙일 것도 있고 안 붙일 것도 있는데 되게 압축할 때 백업 같은 거 있죠. 우리 G집이나 타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큰 거다. 그러면 뒤에다가 앰퍼센트를 붙이는 게 좋겠죠.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압축하고 나는 여기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더 간단히 실습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와 소켓 개념만 잠깐 파악할게요. 잠깐 파악하면 되니까. 자, 이거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서버 서비스인데, 우리 네트워크 서버잖아요. 네트워크 서버를 후반부에 많이 구축할 거예요. 그 많이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당연한 용어가 서비스인데요.
시스템과 독자적으로 구동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웹서버, DB서버, FTP 서버 우리 다 구현할 거예요. 얘네들을 바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같은 용어가 데몬이라고도 불러요.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데몬이라고 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막 섞어서 서비스 이퀄 데몬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행 종류는요. 이것도 기억해 내세요. 시스템 CT라고 서비스 이름으로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매니저도 서비스예요. 네트워크 자체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로 재시작을 했습니다. 자, 실행 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서비스를 실행할 때 스크립트 파일은 전부는 아니에요. 대개는 USR, LIB,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디렉터리에 들어있어요. 이름은 되게 서비스 이름 서비스라고 확장명이 서비스예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론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크론이 뭐예요? 일정 주기별로 자동으로 실행됐던 거 기억나서 백업 연습했었죠? 그거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도 역시 이 폴더 안에 있어요. 크론디 서비스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다. 나중에 우리 필요하면 이 파일을 가끔은 편집할 필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일들을 편집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소켓 용어 해볼게요. 서비스는 항상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가 필요할 때마다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떠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버, 다음 이런 사이트는 잠깐 뜨는 게 아니라 항상 떠 있어야 되는 게 서비스고, 소켓은 잠깐 띄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은 잠깐 띄웠다가 요청이 끝나면 닫는 게 소켓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전에는 소켓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요즘에는 소켓과 서비스가 섞여서 쓰이고, 약간 소켓과 소켓 비슷한 개념이 xined.demon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센스 파일도 지원을 하지만 많이 쓰진 않고요. 지금은 소켓으로 대신 사용된다. 사실 이 개념은 소켓 개념은요. 텔넷 서버 정도만 보시면 돼요. 텔넷 서버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구축할 서버 중에 하나지만 이 텔넷 서버는 상시 가동하지 않고 평소에는 잠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누가 요청 오면은 잠깐 띄워놔요. 그래서 서비스 하다가 또 서비스가 끝나면 다시 닫아놓고, 이런 것들이 소켓의 개념이에요. 소켓은 대개 확장명이 소켓으로 이 디렉토리 역시 들어 있습니다. 이 소켓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후반부에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할 때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와 소켓까지 개념을 좀 파악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나중에 후반부에 네트워크 서버에서 좀 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